생활 속 마음언어 조급한 성격을 바꾸는 법 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특히 조급한 성격을 바꾸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조급한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격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는 조급한 성격이죠. 이것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잘못 이해하면 답도 엉뚱한 데로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은 조급한 성격을 바꾸려면 세 가지의 큰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급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어적으로 조급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의 정도나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급함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는 바꾸려면이라는 이 문제입니다. 바꾼다라는 것이 이 조급함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한지, 즉 부분적 변화를 추구했을 때 부분적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엄청난 본질적인 어떤 전체적 변화의 또는 성장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틀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성격입니다. 성격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꾸려는 대상이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순서는 먼저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이 조급함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성격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성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여기서 성질머리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품성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개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사전적 정의이다 보니 이 사전적 정의를 읽으면은 뭔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피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사전에 나와 있는 한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말의 많은 부분들이 한자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격이라는 한자어는 이 격은 성질처럼 어떤 성이 나타나는 형태, 모양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이 성이 뭐냐? 이 얘기는 앞에서 이미 기초편에서 좀 다뤘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을 분해해서 보면 이 두 개의 글자로 나누어집니다. 요게 나다, 태어나다 할 때 날생이죠. 그리고 요것은 마음심입니다. 마음심이 다른 거죠. 요거는 마음이죠. 태어날 때 가지고 나타난 마음이라는 거죠, 성은. 결국은 이 질문, 조급한 성격을 바꾸려면, 이 얘기는 조급한 마음을 바꾸려면이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급한 성격을 마음으로 바꿔도 되니까 마음을 바꾸려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다루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두 번째, 이 조급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가 뭐죠? 늘 조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 사람이 늘 조급하다는 게 전반적으로 조급하다는 거지, 어떤 삶에 있어서는 덜 조급할 겁니다. 분명히. 자, 조급해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조급해지는 그 주체인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성,
사전에서는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성입니다. 이성은 어렵습니다.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감각적 능력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이 이성은 감각 인지 능력과는 다른 어떤 능력인데, 이거는 언어 능력과 같이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발달하는 능력입니다. 일단.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감성이나 이성이나 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한자어에 성격이라고 할 때 그 성과 같은 성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쉽게 풀었으면, 즉 감성은 느끼는 마음이고 이성은 이치를 아는 마음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왜 이 마음을 이렇게 나누냐 하면은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무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대략 감성과 이성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질이 감성과 이성은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가 결국은 감성의 불안정 또는 감성의 미발달 그리고 이성의 미발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감성과 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감성에 대해서 또는 이성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감성이 감정과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 이성은 사실과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감성의 불안정 또는 감성의 미발달은 왜 조급한 마음으로 연결되느냐에 대해 문제입니다. 가령 감정의 하나인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주먹이 먼저 나가는 분, 입에서 욕이 나가는 십장세 그죠? 이런 식의 욕이 나가는 분들도 계시죠. 결국은 감성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휩싸이면 마음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급해지는 거죠. 즉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욕구의 미발달입니다. 욕구가 발달한 사람들은 욕구가 발달한다는 게 욕심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욕구가 먹는 욕구만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욕구가 먹는 쪽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사람의 욕구가 두 개로 나눠졌다고 해봅시다. 먹는 거 반 또는 BTS를 좋아하는 마음 반. 그러면 적어도 앞의 경우보다는 덜 살이 찌겠죠. 욕구라는 것은 마음이 관계를 맺는 대상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치를 느끼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풍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관점에서 욕구의 발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욕구가 미발달하면 어른의 경우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어린아이 때 느꼈던 욕구를 충족하려고 움직이겠죠. 문제는 어떤 욕구가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다한 욕구를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욕구의 발달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다루겠지만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욕구가 바로 가치인지 발달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초편에서 다뤄졌고요. 이처럼 화나 두려움에 대한 조절 능력 이러한 것들이 없거나 욕구가 미발달하면 감성이 불안정 미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성은 어떻습니까? 이성은 과학적 사실과 도덕적 가치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가치가 없이 지식만 많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되겠죠. 조금 약하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죠. 이성의 발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성과 이성은 앞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죠. 감성이 불안정하면 이성이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어떤 특정 욕구에 빠져버리면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감성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성의 발달을 돕는 전제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성이 발달하지 못하면 감성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인류 역사는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이성의 일부가 발달해 온 거죠. 그 결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의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지진의 두려움, 천둥번개의 두려움, 그 다음에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거죠. 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토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설화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숲에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큰 소리에 그만 잠을 깼대요. 그래서 토끼는 그 큰 소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냅다 튀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막 달리는데 그 중에 동물의 숲에서 살고 있는 동물 중에 사슴을 만난 거죠. 사슴이 물어봅니다. 토끼 너 왜 이렇게 헐떡대며 달리고 있냐고. 토끼는 야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빨리 피해. 그 얘기를 듣고 사슴도 토끼와 같이 달렸대요. 그리고 둘이 달리고 있다가 또 다른 동물을 만났답니다. 여우를 만난 거죠. 여우가 물어봤대요. 사슴에게. 그러니까 사슴이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또 여우도 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혜로운 분이 명상을 하고 있었대요. 내면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동물들에게. 너희들 왜 급하게 달려가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코끼리가 이러이러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누구에게 들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지혜로운 자가. 그러니까 코끼리는 하마한테 들었다 그러고 하마는 사자한테 들었다 그러고 이렇게 쭉쭉쭉 가보니까 결국 토끼가 그 시작임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토끼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낮잠을 자다 이러이러해서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그 자리에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 그분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니 쭉 둘러보니까 커다란 바위 옆에 큰 야자 열매가 떨어져 있더래요. 깨져서. 그제서야 그 큰 소리가 야자 열매가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히면서 깨지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결국 안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평화를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성이 발달하지 않으면 감성이 너무너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장이가 예를 들어 점을 보러 온 사람한테 불길한 얘기를 해주면서 구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구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만 먹어봐. 모든 게 다 해결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성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 약을 삽니다. 누군가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책을 쓰면 그 책을 읽고 진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 이성이 발달하지 못한 거죠. 이성이 발달하지 못하면 결국은 감성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과 이성의 발달은 결국 마음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조급한 성격, 조급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감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음악을 배우고 미술을 배우고 체육을 배우고 웅변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음악은 소리에 대한 마음의 반응, 느낌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죠. 색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 조각으로 자신의 마음이 느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마음의 감성이 발달을 해야 표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몸의 느낌을 달리는 거죠. 체육에서 달리고 던지고 하는 거죠. 무용도 있고 웅변도 자신의 느낌을 말로 표현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인문학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불안정, 미발달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음이 아닙니까? 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면 인식 능력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감성은 내면에 대한 얘기니까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해야 되고, 이성은 어떻습니까? 외부 인식 능력과 또 내면 인식 능력을 발달시켜야죠. 도덕적 가치는 내면 인식 능력에 해당하고, 외부 인식 능력조차도 기초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 인식 능력 발달을 전제로 발달한다고 했던 거죠. 결국은 이 인식 능력의 발달이 마음의 안정과 발달을 갖고 온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조급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성격이라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조급함의 문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심함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이어트의 문제이기도 하고,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부분적인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마음이란 존재의 근본적인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 성장을 통해서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하고 마음 돌봄 능력이 발달할 때 조급한 성격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아주 부분적으로 작게 바라본다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서 소개된 상당 부분은 기초편에 다루었으니 이 기초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전자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